49회와 최종회를 향한 잔인한 카운트다운. 침묵 속에서 끓어오르는 진실. 이번 주가 끝이다. 그 말은 단순히 방송 스케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의 빛 아래 드러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모든 관계가 재심판받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화려한 날들은 끝을 앞에 두고도 조용히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더 집요하게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며 차갑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너는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너는 끝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49의 예고는 집안의 정적에서 시작된다. 밥상은 차려져 있지만 숟가락이 들리지 않는다. 김치찌개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다. 누구도 대놓고 불안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한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이다. 공기는 무겁고 시선은 허공을 맴돌며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첫 번째 벨은 반지 소리다. 누군가의 전화일 수도 있고 스팸일 수도 있고 잘못 걸려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벨은 예감이다. 벨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가르고 밥상 위에 김치찌개, 김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세 번째 벨은 확신이다. 이 전화는 피할 수 없다. 이 전화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것이다. 김다정의 손이 먼저 움직인다. 그 손끝이 떨린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다정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게 묻는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한마디가 집안을 얼린다. 보호자. 그 단어는 가족이라는 말과 닮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라는 말과도 닮아 있다. 보호자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은 이지혁이다. 하지만 지혁은 그 자리에 없다. 다정은 숨을 삼킨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간신히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예고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정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전화는 재난이다. 달리는 남자, 지혁. 한편 지혁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달리고 있다. 어디로 달리는지 예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혁의 숨이 거칠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손에 쥔 낡은 서류 봉투가 구겨지는 것만 보여준다. 그 봉투는 그동안 숨겨왔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준비를 한 채 지혁의 손바닥에 땀과 함께 붙어 있다. 지혁은 알고 있다. 이 봉투를 열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열지 않아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지혁은 달린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기 위해 달린다. 달려가서 직면할 것을 결심한다. 카메라는 지혁의 눈을 잡는다. 그 눈에는 두 가지가 겹친다. 두려움과 결심. 비혼주의라는 갑옷 뒤에 숨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는 눈빛이다. 지혁은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아왔다. 결혼도 자녀도 헌신도 거부하며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쌓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성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사랑 때문에, 진실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 때문에 지역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그의 뒤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진다. 가로등, 신호등, 편의점 간판,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속도 속에서 흐려진다. 지역의 세계는 지금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좁혀지고 있다. 은호의 결심,
그리고 성재의 등장. 장면은 지은호의 카페로 옮겨간다. 불은 켜져 있지만 손님은 없다. 오픈 사인은 걸려 있지만 문은 잠겨 있다. 은호는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바라본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가장 큰 고백을 해야 할 사람의 얼굴이다. 은호는 손을 움켜쥔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든다. 그리고 결심한다. 지혁에게 말하겠다고. 지금까지 숨겨온 것,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것, 엄마 정순이가 늘 눈으로 경고하던 것, 동생 지강호가 모른 척하며 버텨온 것, 그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은호는 서랍을 연다. 서랍 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낸다. 어딘가의 문을 열 열쇠다. 은행 금고의 열쇠일 수도 있고 집 어딘가에 숨겨둔 상자의 열쇠일 수도 있다. 은호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린다. 박성재가 들어온다. 성재는 웃는다. 평소처럼 친절한 얼굴이다. 하지만 이번 주 성재의 웃음은 따뜻하지 않다. 꽃다발이 없다. 위로의 말도 없다. 대신 서류철이 들려 있다. 박진석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다. 성재는 천천히 말한다. 은호 씨, 지금 선택하셔야 해요. 선택. 예고는 이 단어를 집요하게 반복한다. 선택을 미루면 선택당한다는 듯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붙인다. 은호는 성재를 보며 숨이 멎는다. 성재는 은호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지역의 절친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성재는 둘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둘 사이의 전쟁을 들고 왔다. 성재의 눈빛은 말한다. 더 이상 감정으로 도망칠 수 없다고.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현실은 감정보다 더 잔인하고 진실은 사랑보다 더 무겁다고. 은호는 서류철을 보며 깨닫는다. 사랑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어딘가에서는 끝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한 사람은 고성희일 가능성이 크다. 성재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는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카페 안에서 유독 크게 들린다. 은호는 그 서류철을 보며 손을 떤다. 열어보고 싶지 않지만 열지 않을 수도 없다. 고성희 승부수를 던지다. 장면은 고성희로 넘어간다. 고성희는 언제나 권력을 향해 미소 지어왔다. 그 미소는 가족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칼날이었다. 이번 주 고성희는 더 이상 포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다. 화면에 짧게 스치는 문구. 지금부터 실행.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예고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을 비춘다. 차갑고 긴 복도.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린다. 환자복을 입은 누군가가 침대에 누워 있다. 얼굴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손목의 팔찌가 잠깐 비친다.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이름을 읽으려는 순간 예고는 끊어버린다. 답을 주지 않고 의심만 심어둔다. 그리고 시청자의 가슴에 하나의 질문이 박힌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보호자는 누구인가? 병원이라는 공간은 드라마에서 언제나 전환점이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거나 시작되거나 혹은 완전히 뒤바뀌는 장소다. 그리고 이번 49회에서 병원은 모든 비밀이 터지는 폭탄의 심지가 된다. 이상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이상철은 집에서 조용히 일어나 선다. 정년퇴직 후 온화하게 살아가던 상철이 이번 주만큼은 달라진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내 다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집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상철은 고성희 앞에서 정면으로 선다. 상철의 표정은 단단하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폭발은 조용하다.
고성이는 상처를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미소 짓는다. 기다렸다는 듯 상철의 정면 돌파를 반긴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없이 한 장면을 던져놓는다. 병원이라는 카드, 보호자라는 단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끌어들이는 잔인한 장치. 상철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고성이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이제 알아챘다. 병원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상철은 손을 떤다. 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억눌러왔던 진실이, 지켜왔던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세 사람의 질주, 그리고 중환자실 앞. 지역은 달려간다. 은호도 달려간다. 성재도 달려간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 비가 내리는 밤, 병원 중환자실 앞. 문은 닫혀 있다. 안에서 심전도 소리가 들린다. 삐삐삐. 그 소리가 사람의 숨을 대신 쉰다. 기계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 기계의 의지에 간신히 살아있다. 지역이 문 앞에 선다. 숨이 가쁘다. 서류 봉투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다. 은호가 뒤늦게 도착한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있고 얼굴은 창백하다. 성재가 한 발 늦게 멈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철이 들려 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고성이가 다가온다. 고성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미소 짓는다. 마치 비가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든다는 듯, 마치 이 판이 자신의 승리라고 선언하듯. 고성이는 낮게 말한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지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성재의 숨이 멎는다. 예고는 바로 끊긴다. 남는 것은 자막 하나. 보호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49회의 시작이자 50회의 끝을 향한 칼날이 된다. 최종의 예고 마이너스 출생의 진실. 최종의 예고는 더 잔인하다. 답을 주지 않고 결과만 흔든다. 새벽의 병원. 창밖으로 해가 뜨지만 빛은 따뜻하지 않다. 회색빛이다. 지역은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 손 아래로 서류 봉투가 떨어져 있다. 봉투 입구가 열려 있고 종이 한 장이 삐져나온다. 카메라는 그 종이의 상단을 클로즈업한다. 출생. 그 한 단어가 최종의 방향을 찍는다. 사랑의 결말이 결혼이 아니라 출생의 진실로 향한다는 선언이다.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누가 누구를 대신 키웠는지 그 숨겨진 역사가 결국 현재의 사랑을 심판한다. 출생의 비밀은 한국 드라마의 가장 오래된 클리셰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클리셰를 단순한 반전 장치로 쓰지 않는다. 대신 출생의 진실을 통해 묻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맺어진 관계인가? 사랑으로 키워진 관계인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사랑은 지속될 수 있는가? 지역의 출생 서류. 그 종이 위에는 33년 전의 기록이 적혀 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어머니와 아이.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예고는 끝까지 감춘다. 은호의 고백 마이너스 미안해. 지은호는 카페 문을 잠근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이 공간을 떠나겠다는 결심처럼, 자기 삶을 새로 열겠다는 선언처럼. 은호는 지역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대신 문자를 보낸다. 예고는 문자 내용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딱 세 글자만 보여준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말이기도 하고
사랑을 떠나기 위한 말이기도 하다. 은호는 그 사이에 선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가 있는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 들어가선 안 될 곳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부터 최종에는 정면 충돌이다. 은호가 고성이의 집 문을 여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이 사랑을 살릴지 죽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고성이의 최후 마이너스 무너져도 자기만 남겠다는 오만. 고성이는 최종의 예고에서 가장 많이 웃는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자기만 남겠다는 오만의 웃음이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차갑게 말한다. 당신은 선택했어. 그러니 책임져. 박진석은 처음으로 흔들린다. 대표로서 늘 계산적이던 사람이 이번에는 계산을 놓친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왔기 때문이다. 진실이 세상으로 퍼지면 기업도 끝이고 가족도 끝이다. 고성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더라도 자신만은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자리는 지킨다. 그런데 최종의 예고는 고성이의 미소 뒤에 잠깐 스치는 흔들림을 포착한다.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고치다 손이 멈추는 장면. 거울 속 고성이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공포다. 즉 고성이도 안다. 이번 판은 자기 마음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박성재의 선택 마이너스 소유하려던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박성재는 그 사이를 걷는다. 성재는 은호를 사랑했고 지역을 친구로 아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다.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성재를 붙잡았다. 예고는 성재가 차 안에서 혼자 핸들을 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 손은 꼭 쥔 채 풀리지 않는다. 마치 결심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성재가 차에서 내려 어딘가에 서류를 넣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예고는 말하지 않는다. 검찰인지 언론인지 법원인지 혹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지. 하지만 성재의 눈빛이 말한다. 이제 끝내겠다고. 자신도 다칠 걸 알면서도 진실을 밀어넣겠다고. 그 선택은 복수일 수도 있고 속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일 수도 있다. 소유하려던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며 지키는 사랑. 성재는 은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역과의 우정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로 인해 은호와 지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김다정과 이상철 마이너스 무릎 꿇는 고백. 김다정은 마침내 무너진다. 늘 참아온 사람이 이번에는 울음을 터뜨린다. 다정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듯한 장면으로 스친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지만 실루엣과 공기만으로도 조옥내일 가능성이 크다. 다정의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는 사과의 소리이자 고백의 소리다. 지역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무언가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철은 그 옆에서 다정을 붙잡는다. 상철의 손은 단단하지만 그 손도 떨린다. 가족을 지키는 손이, 진실을 감당하는 손이 결국 누군가의 고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정과 상철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이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가장 깊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거짓을 감당해왔고 비밀을 나눠 짊어졌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지켰다. 이제 그 침묵이 깨진다.
그리고 깨지는 순간 그들의 사랑도 함께 시험받는다. 정순이와 지강호 마이너스 그날 밤의 진실. 정순이는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선다. 순이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있다. 그 공포는 하나의 기억에서 온다. 그날 밤, 사이렌, 흰 복도, 누군가의 울음. 순이는 지강호를 막으려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는다. 강호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스쳐 지나간 메모를 본다. 그날 밤 병원 정리. 강호의 눈이 커진다. 강호는 달린다. 지역에게 달려가려 한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성재를 마주친다. 강호는 성재의 팔을 붙잡고 낮게 묻는다. 형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죠. 성재는 대답하지 않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 된다. 강호는 성재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예고는 짧은 몽타주를 던진다. 조옥래의 낡은 사진. 사진 속 흐릿한 아이. 옆에 적힌 날짜. 33년 전. 그 날짜가 지역의 나이와 겹친다. 비밀이 세상으로 마이너스 SNS와 키워드. 그리고 수빈의 휴대폰 화면이 비친다. 실시간으로 번지는 키워드. 박가 문 출생 비밀 친자. 비밀은 집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사람들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화면을 스크롤하고 댓글은 실시간으로 쌓이고 추측과 루머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진다. 최종의 예고의 공기는 점점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감정으로 지킬 수 없다. 가족은 이름으로 지킬 수 없다.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같이 서야 한다. 최후의 30초 마이너스 옥상에서의 대면. 그리고 마지막 30초. 심전도 소리가 느려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뛴다. 비. 그 소리와 함께 옥상 장면이 겹친다. 지은호가 옥상 난간 앞에 선다. 바람이 세게 불고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위험해 보이지만 예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보다 마지막 대면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옥상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들어온다. 은호가 천천히 뒤돌아보려는 순간 자막이 뜬다. 당신의 이름은 누가 정했나? 그 질문은 출생의 진실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랑의 결말도 결국 정한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의 딸인가?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는 누구의 보호자인가? 모든 눈빛이 향하는 곳. 예고는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표정을 준다. 지역의 눈빛에는 결심과 죄책감이 겹친다. 은호의 눈빛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겹친다. 성재의 눈빛에는 포기와 각오가 겹친다. 다정의 눈빛에는 엄마의 고백이 겹친다. 상철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단단함이 겹친다. 순이의 눈빛에는 과거의 공포가 겹친다. 강호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분노가 겹친다. 수빈의 눈빛에는 세상의 시선을 감당할 각오가 겹친다. 조옥래의 눈빛에는 오래된 비밀을 이제 놓아야 하는 노인의 슬픔이 겹친다. 그리고 박진석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권력의 허무가 겹친다. 그 모든 눈빛이 한 곳을 향한다. 병실 문 앞, 서류 봉투 앞, 출생이라는 단어 앞, 보호자라는 질문 앞, 49회와 50회의 의미. 49회는 사랑이 시작되는 회차가 아니다. 사랑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회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른다. 50회는 진실이 끝내는 회차다. 사랑도 권력도 거짓도 모두 그 앞에서 정리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묻는다. 너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가족인가? 사랑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너 자신인가?
벨소리가 다시 울린다. 검은 화면 위로 짧게 울린다. 그 벨소리 끝에 남는 문장 하나. 마지막 선택, 마지막 고백, 마지막 사랑. 비공개 도장이 풀리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가 다시 클로즈업 된다. 젖은 손이 봉투를 연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종이 끝이 젖어간다. 그 종이 아래에 선명한 도장 하나가 찍혀 있다. 비공개. 그 도장이 천천히 흐려지듯 사라지는 연출이 겹친다. 비공개가 해제되는 순간 숨겨진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으로 나간다. 그 이름이 사랑을 살릴지 죽일지, 가족을 붙일지 찢을지, 시청자는 단지 알게 될 뿐이다. 비공개 도장은 단순한 행정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33년 동안 지켜온 침묵의 상징이다. 누군가의 선택이고,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거짓이고, 누군가의 사랑이다. 그 도장이 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끝은 화려하지 않다. 끝은 화려하지 않다. 화려했던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프게 빛난다. 49회와 50회는 사랑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실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거짓으로는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이 드라마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보호자는 누구인가? 당신을 지킬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킬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가 끝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화려한 날들의 끝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끝내 사랑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벨소리는 계속 울린다. 누군가는 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